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이슈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감소하면서 9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슈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역시 재정 절벽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재정 절벽을 둘러싼 악재가 좀처럼 해소되질 않고 있는데요. 네. 협상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죠. 네,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또 백악관이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늘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가졌는데 불행하게도 백악관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결국 재정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베이너 의장은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오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아서 시장에는 호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상황은 좀 백악관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인의 60%가 부자 증세를 지지하고 있다고요? 네,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면서 일단 상황은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65%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의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공화당원의 45%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승리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또 64%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적자 감축을 위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요.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이 일단 수세에 몰리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현재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서 사회보장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오바마를 지지하고 공화당에는 좀 반감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답자의 62%는 오바마가 노인 의료 보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저지할 수도 있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유층 세금 인상 권한을 주면서도 공화당이 주장하는 사회보장 축소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공화당은 사회보장 혜택 축소로 재정 적자를 줄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이란 이슈 때문에 3대 지수가 일제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저점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미팅을 잡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라는 점도 함께 현재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양호했는데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전이 됐다고요? 네, 오늘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기대에 부합하거나 전망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절벽 협상 우려가 좀 악재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3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2만 9천 건 감소했고 올가가 예상했던 36만 9천 건을 밑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 되겠는데요. 보다 시장을 자세히 가늠할 수 있는 4주 평균치 역시 지난주 38만 1,500건을 기록을 해서 전주에 40만 8,500건보다 줄었다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네,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소매 판매 역시 좋았습니다.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소비 역시 좀 살아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도 오늘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시장에는 낙관론이 커졌는데요. 산무부가 11월 소매 판매를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월간에 0.5%를 예상했는데 일단 월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전월에 10월 달에 0.3% 감소한 이후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문별로는 자동차 수요가 급증했고 추수감사절 연휴에 따른 가전제품이라든가 의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것이 소매 판매의 증가세 전환을 이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샌디 피해로 인한 교체 수요에 힘입어서 4년 내 최대치인 연율로 1,550만 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는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 연준 통화 정책에 물가가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월 대비 0.8%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되겠는데 시장은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시장 전망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10월 달에 0.2% 하락한 이후에 11월 달에는 0.1%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부분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도매연료 가격이 지난달에만 4.6% 빠졌습니다. 디젤이 11%, 가솔린 가격 또한 10.1% 빠졌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는 호재와 악재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네.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은 유럽장 마감 이후에 나온 건가요? 네, 오늘 영국과 관련해서는 국제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다라는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S&P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최고 신용등급인 AAA는 강등될 위험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S&P는 영국의 경제 재정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앞으로 2년 안에 영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30% 정도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또 그러지 않고 긴축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가 약해진다면 언제든지 등급 강등은 불가피하다라고 S&P는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리스의 실물 경제는 악화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 통계청이 실업률을 공개했는데요. 3분기 실업률은 24.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전분기 23.6%보다도 올랐고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했던 19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의 실업률은 17.7%를 기록했었는데 전년 동기보다 한 7% 이상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그리스에서 좋은 소식은 하나 나왔죠. 구제금융 지원 자금 집행 결국 네. 다음 주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짧게 코멘트 주실까요? 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은 일단은 좀 제거가 됐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문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333억 유로 정도가 그리스에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재정 적자 감축안이라든가 긴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항들이 큰 호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요. 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미국의 지표가 좋았고 또 재정 절벽에 대한 장중까지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유럽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27% 빠졌고요. 프랑스 증시와 독일 증시가 각각 0.1%, 0.4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징 종목 중에서는 도이체방크가 2.7% 빠졌는데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것이 부담됐고요. 스웨덴의 볼보 또한 4% 이상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르노가 자녀 지분을 처분할 것이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감소하면서 9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푸어스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땐 2년 안에 최고 등급인 AAA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